안녕하세요. 오늘 국어학원 원장 오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천대 논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천대 논술 국어 수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작년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컴공간호학과가 본 실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을 오늘 저랑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능 이번 주에 보고 다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파이널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천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좀 미리 참고해서 연습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과 문제 6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문제 유형 먼저 보고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가천대에서는 인문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총 15문제가 출제되고요. 자연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컴공간호학과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 6문제고요. 자, 1번 문항은 문과, 이과 계열, 문이과 계열, 학과 계열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이제 나오는 출제 문제 유형인데요.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 들어간 지문 그대로 본문에 시험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문제 유형이 변하지 않는데, 자, 첫 번째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에 대한 유형을 먼저 무조건 숙지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문제 유형만 한번 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한 말을 쓰시오. 그 다음에 다 제시문에서 줍니다. 3번에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그 다음에 4번에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 그 다음에 문학 문제는 적절한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중요해요. 적절한 문단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는데 문제 유형 자체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 실제로 많은 인원수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그것을 채점해야 되는데, 약수량 논술은 실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문 논술보다는 아주 답이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채점하기 편한, 이제 채점할 때 정확하게 오류 없이 채점하기 위한 문제들 구성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무조건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본다는 건 뭘 써야 할지 내가 쓸 답을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뭘 봐야 하냐면 보기를 무조건 봐야 돼요. 생각보다 지문의 길이가 짧지 않아요. 지문의 길이가 짧지 않아서 이 지문을 다 읽으면 80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수학 문제를 풀 시간이 엄청 부족해져요. 그래서 국어 문제는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20분 정도, 저는 6문제는 20분 이내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9문제 사실 1시간 동안 수학 풀기도 좀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보기를 참고로 해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고, 그 다음에 답 정확하게 써야 돼요. 한 단어 틀려도 틀려요. 답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까지. 자, 다시 볼게요. 문제 먼저 보고, 보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내용 찾아가서 다시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답지 바로 쓰세요. 수학은 실제로 문제 시험지에 풀고, 정확하게 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연습까지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국어는 크게 많이 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시험지에 쓰고 내가 답안지에 다시 옮겨 적어야지 하시지 마시고, 시험지 보고 풀면서 답에 그대로 바로 쓰세요.
그게 가장 정말 1분 1초가 마지막에는 진짜 엄청 큰 시간이거든요. 1초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시간도 이제 우리가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자,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자, 보기에 1, 2가 반영된 문장을, 자, 문제에서도 지금 보기가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가천대 논술 어절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어절 뭐예요? 할 때 어절. 그래서 한 단어를 써야 돼요. 어절. 2단어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띄어쓰기 단위에 한 단어를 쓰시오. 자, 보시면 문장이잖아요. 그럼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이면 장애인과 돕는다가 첫 어절과 끝 어절이 되겠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 이 점 써야 되나요? 실제 채점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방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쓸까 말까 하는 건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더 써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핵심 답이 있는데 그 옆에 답까지 쓸까 말까 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호를 뭐 꼭 쓰세요는 아니지만 기호 굳이 쓰지 않아도 정답 처리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장애인 고용 의무의 도입 시기와 장애인 의무 고용의 내용을 제시하여 제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자, 도입 시기 그럼 보면 도입 시기 나와야 되고요. 의무 고용 내용 나와야 돼요. 본문 들어가면 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나와 있죠. 자, 도입 시기에 관한 내용 어디 있어요? 도입 시기 1991년에 자, 그럼 이 문장이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어절이 되겠죠. 쭉 시작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무제를 고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 답이 1991년에 있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애를 안 썼어요. 1991년까지만 쓰면 틀려요. 왜냐면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이 단어 앞에 1991년까지를 써줘야 정확하게 정답 처리됩니다. 이거 배점 커요. 하나의 5점이잖아요. 자, 2번 볼게요. 현재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구체적 숫자 나온 부분 일단 찾으면 되겠죠. 수치로 고용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래. 자, 그러면 정답 보고 갈게요. 자, 하지만부터 시작해서 자, 문단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까지? 수준이다. 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문제니까 한국 장애인 혹은 한국부터 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문장부터 끝이기 때문에 시작 단어인 하지만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작년에 가천대 문제 시험을 이제 보고 온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혹은 국어가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어려워 보였어요. 그 어려워 보였어요의 이유가 자, CPU 지문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축법, 연역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자,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지문을 내가 다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쓴다? 그럼 수학 못 풀어요. 자, 다시 맨 처음에 문제 보고 문제에서 1, 2, 3에 들어간 말 쓰라 그랬죠. 그 다음 뭐 보라? 보기 보고 자, 본문보다 보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보기 보면 보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스케줄링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점 방식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CPU 할당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선점 방식. 자, 그럼 선점 방식의 핵심은 잠시 멈추고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무슨 방식이에요? 비선점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기 밑에 2번을 봤더니 자, 기억은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식 중에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떤 방식의 스케줄링에 해당할까?
자, 그럼 기억 먼저 다시 기억만 볼게요. 본문 지금 제가 다 안 봤거든요. 자, 기억만 먼저 볼게요. 자, RR 방식은 등록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지만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한 할당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CPU를 할당하고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면 종료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반면에 그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 해당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순서에 재등록되며 동시에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CPU를 할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RR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멈추고 그러면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건 지금 선점 방식을 해당합니다. 가 되겠죠. 자, 최대 할당 시간이 5초이며 자, 선점 스케줄링 방식, 자, 기억 방식이죠. 사용하는 CPU가 CPU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본문에 CPU 한 개와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범위 정해줬죠. 한 개뿐인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의 대기열에는 해당 시간이 각각 10초, 5초, 8초인 프로그램 X, Y, Z가 순서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컴퓨터가 처음 X가 실행된 후에 자, 본문 보기 보면서 그림 보면서 같이 따라가세요. 자, CPU의 작동 시간에 따른 자, 1번 아까 선점이었죠. 바로 답지에 적어야 돼요. 자, X 실행하고 Y 실행하고 X가 실행하고 Y 실행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Y가 실행되는 동안 X가 뭐예요? 멈춰 있잖아요. 멈추고. 그래서 선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그러면 Y 실행하고 뭐가 끝나요? Y가 멈추고. 그 다음 Z 실행하고 아직 X 안 끝났어요. 왜? X 지금 10초니까 그 다음 X 끝났을 때 뭐 실행합니다? 마지막 남은 Z 실행하고 아직 X는 남아서 실행 중인 거죠. 자, 다시요. 자, X가 지금 10초죠. 그래서 X는 실행하다가 X가 안 끝났지만 중간에 Y 실행하고 Y 끝나고 그 다음 어디에요? Z. 왜냐면 X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Z 실행하고 자, 시간이 10초 지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X가 끝이 납니다. Z는 아직 실행 중이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볼 때 본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 다 이해해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지금 보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지?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 내가 본문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뭐지? 라고 참고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자, 가천대는 국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시험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이 본문들을 사실은 다 보고 갈 거예요. 실제로 처음 가서 보고 하나하나 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파이널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들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나 이 지문 봤는데, 나 지금 읽었는데 이 지문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서 실제 시간을 줄여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고요. 자, 보기 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1, 상황에 대한 탐구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자, 보기 2에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제가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제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자, 숫자를 쓰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또 한글로 써요. 숫자를 써야 돼요. 정말 다양한 답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숫자로 쓰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여기서 지금 뭐 초까지 쓰긴 써도 예를 들어서 1번의 정답이 지금 70초인데 실제로 답안지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까지 썼을 때도 맞게는 해주지만 숫자를 쓰시오라고 하면 그냥 70만 써도 충분히 답이에요. 그래서 더 쓰고 싶을 때 더 쓰지 않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자, 프로그램 ABCD의 실행 시간은 각각 15초, 30초, 40초이다. 자, 그러면 A,
B, C, D. 자, 여기 있지만 그냥 한 번 더 써볼게요. 30초, 40초이다. 자, 상황 1.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 대기열에 자, 순서 갈게요. D, C, B, A 순서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초 이미 알고 있죠? D 40초, C 30초, B 15초, A 10초. 자, 상황 2. 이주 기술이 사용되는 운영 체계에서 두 개의 CPU. 자, 그러면 지금 상황 1과 상황 2의 차이는 뭐예요? 상황 1은 한 개의 CPU고 상황 2는 두 개의 CPU죠. 컴퓨터가 있는데 두 개의 CPU는 각각의 대기열을 가집니다. 자, CPU 1은 A, B의 순서로, CPU 2에는 C, D의 순서로, 다시요. CPU 1에는 A에서 B의 순서로, CPU 2에는 C에서 D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 지금 본문을 아예 안 봤거든요. 문제 보기를 보고 왔잖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이해돼야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세요. 자, 같은 말이에요. 본문 다 이해하고 와서 보기 풀어도 좋죠. 너무 좋죠. 본문을 다 이해했으니 뭐가 없어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너무 정석이죠. 본문 당연히 이해하고 문제 읽고 문제 푸는 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상황. FCFS가 뭐지? 이제 우리 모르죠? 어디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를 때 본문에서 필요한 부분 그럼 찾으세요. 이게 어디 있더라? 자, 그러면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자, 앞에 물론 중요하죠. 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FC 방식대로 CPU 할당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 봐야 되는 거 뭐예요? SJF 방식이에요. 아까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순서대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 1번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올게요. 자, 순서가 지금 D, C, B, A 순서대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자, B를 할 때까지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앞에 있는 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럼 B를 할 때, 시작할 때 걸리는 시간은 자, 40 플러스 30, 70초예요. 자, 약수량 논술에서 국어 문제에서 수능도 똑같아요. 수능 국어에서 수학 안 나옵니다. 산수는 나올 수 있어요. 산수. 우리 산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40 플러스 30, 1번의 정답 70이 되고요. 자, SJF가 뭐지? 자, SJF 있죠? 대기열에 있는 프로그램의 각각의 실행 시간을 계산해. 자, 짧은 프로그램에 먼저 4개 중에 먼저 치고 갈 수 있는데 너 먼저 해. 자, 그럼 짧은 순서대로 쓰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짧은 순서대로 쓰면 자, A, B, C, D의 순서대로 되죠. 그럼 A가 아까 몇 초였어요? 10초, 15초, 30초, 40초가 됐죠. 자, 그럼 짧은 순서대로 하면 B 어디에 왔어요? 두 번째 왔죠. 그럼 B 누구만 기다리면 돼요? A 하는 동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2번의 정답 뭐가 돼요? 10초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2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CPU 1과 CPU 2에 제가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갈게요. 모두 SJF 방식을 이용할 경우, 자, 그럼 우리 이미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거 뭐야? 짧은 것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써둘게요. 자, 짧은 거 먼저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CPU 1에서는 A, B의 순서로 그 다음에 CPU 2에서는 C, D의 순서로 하죠. 아까 C는 10초였고 B는 15초였고 그 다음에 C는 30초였고 D는 40초였죠. 자, 프로그램 시작 몇 초 후에 D를 할 수 있지? 자, 문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면 A랑 C가 동시에 프로그램 돌아갈 거예요. 그럼 10초 지나면, 자, 10초 지났어요. 그러면 A 끝났어요. 그다음 C 아직 하고 있어요. 자, 15초 지났어요. 제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자, 10초 지났어요. A 끝났어요. 자, 25초 지났어요. B 끝났어요. 자, 25초 지났을 때 CPU 두 번째 거 뭐 하고 있어요? 25초 지났으니까. 아직 C 하고 있죠.
그러면 얘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뭐 땡겨서 할 수 있어요? D 땡겨서 할 수 있어요. 그럼 D가 프로그램 땡겨서 할 수 있어요? 좀 그런가? D가 할 수 있는 이 과정, D가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은 25초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처음부터 지문 다시 보고, 자, 문제 보고, 보기 보고 문제 풀어야지. 그럼 수학 진짜 하나도 손 못 대고 국어만 풀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갖춘대 논술 시험 또 보게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문제 먼저 보세요. 알파벳 기호 쓰시오. 알파벳 기호 쓰라고 하면 알파벳 기호만 쓰면 돼요. 숫자 쓰라고 할 때 숫자 쓰고 알파벳 기호 쓰라고 할 때 알파벳 기호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많이 틀린 자, 사례가 답인데 사례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자, 알파벳 기호 쓰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되고 B라고 사례 아닌 알파벳 기호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학도 좀 볼게요. 자, 실제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자 진짜 정말 옳지 않은 혹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 보면 옥연 문이구나, 뭐였지? 문이구나, 이거 주제 뭐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파이널 할 때는 제가 작품명과 주제가 적힌 우리 시험장 들어갈 때 볼 수 있을 종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주제 뭐지? 라고 시작하고 문학은 또 다양하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학의 다양한 해석 범위를 줄이기 위해 뭘 주냐면요. 제시문을 줘요. 이 제시문, 어떤 제시문을 주냐면 작품에 대한 해석 제시문을 줘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시는 나 이런 생각으로 쓰지 않았는데 를 다 반영해서 볼 수 있는 논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범위,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해석 범위를 주고요. 자, 똑같습니다. 문제 먼저 볼게요. 나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하세요. 나 먼저 보라 그랬죠. 나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1, 2 들어간 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나에서 찾아 쓰세요. 자, 그럼 나부터 봐야 될까요? 보기부터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 보고 두 번째 보기 보라 그랬죠. 그럼 보기를 봤더니 가에 의해서 문, 다음, 벽, 연결, 단절이란 자, 이항대립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에 어쩌고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에 이항대립 아이러니를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일반적 속성과 어긋나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순형용 아이러니와 그 다음에 상황 기반 아이러니 중에 해석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정답은 1번은 모순형용 아이러니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상황 기반 아이러니 써도 되고 안 써도 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정말 많이 틀린 6번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 해설하면서 다 많이 틀린 잘못된 오답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정답 당연히 많지만 비슷한 오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어서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쓰는 시험인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비슷하게 오답을 썼어요. 이걸 놓친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문단을 찾아를 많이 놓쳤어요. 문단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문장이 한 글자면 자, 친절하게 문단을 지금 가천대에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앞에 빈칸 시작하는 부터 끝까지가 문단이에요. 그럼 뭘 쓰라고 해야 되죠? 자, 여기 아침부터 시작해서 생활까지를 쓰거나 그 다음에 역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부터 시작해서 있었다까지를 쓰거나 그러면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제 보이죠? 앞에 잠깐만요. 빈칸. 자, 그럼 이 빈칸이 하나의 문단이 되기 때문에 역사부터 시작해서 있었다까지. 자, 1번 문제. 그 다음 어디 가요? 자, 그럼 문단 써야 돼요. 그 다음 보기 봅시다. 나는 자유를 박탈을 당한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인, 할아버지,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비판적 시각. 나 자유가 좋은데 자유가 없는 사람들. 니은에
서씨는 서씨의 행동에 전율을 느끼는 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냅니다. 자, 자유를 박탈당한 부분 정답 아침 6시의 기상부터 생활까지.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이 중간에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끊어야 되나를 정말 많이 고민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시작한 것처럼 처음 이 시작점부터가 문단의 시작이고 이 끝나는 점이 문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 아침, 그 다음 마지막 어절, 생활, 그 다음에 서씨의 자긍심이 나타나는 부분 제가 아까 간단하게 여기서 봤어요. 역사, 자, 있었다 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또 나오죠? 점 찍어야 되나요? 굳이 찍지 않아도 정답 처리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 푸는 순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본문에, 제시문에 더 많이 힘을 싣고 글을 읽었지만 가천대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보고 간 제시문들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보기에서 범위 규정 짓고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단에서 찾으라고 하면 문단, 알파벳 쓰라고 하면 알파벳, 숫자 쓰라고 하면 숫자, 정확하게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수를 하셔야 가천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가천대 국어 논술 다들 엄청 쉽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범위를 규정해서 조금의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좀 낯설고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10일이라는 파이널 기간 동안 연습하고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이제 올해도 가천대 국어 논술 수업했고, 이제 곧 수능이죠. 수능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랑 파이널 논술도 잘 준비해서 올해도 합격생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학원 원장 오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